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 기나긴 밤이었거든 압제의 밤이었거든 사랑이 한 몸 썩어져 이 붉은 사나에 사랑 해방의 횃불 아래 벌거숭이 사나에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네, 죄송합니다. 참 마음이 참 복잡하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2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좀 빨리 진행을 한다고 했는데 또 뜻대로 안 됐네요. 뜻대로 안 됐지만 지금부터라도 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오늘은 시간이 길어지고의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진실을 좀 잘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는요. 한동훈 탄핵 정말 누가 반대하나입니다. 자, 앞서서 제가 검사 탄핵과 이동관 탄핵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민주당에서 오늘 의원총회를 통해서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이정섭 검사,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는 탄핵을 하는 것이 사실상 확정이 됐습니다. 최종 결론은 못 내렸고요. 내일 이 의원총회를 열어서 최종 결론을 내린다고 합니다. 원래는 검사 탄핵이 4명이었는데 일부 의원들이 탄핵 자체를 반대하면서 절충안이 나오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결론을 못 내렸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 결론이 또 못 나오는 게 아닌가. 자꾸 그런 불길한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부결을 하자라는 당론을 거의 채택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몇 명이 이 당론 채택을 막았죠. 막는 방법이 그겁니다. 내가 좀 설득해 볼게. 그러니까 좀 기다려봐. 라는 식이었고요. 지금 이걸 당론으로 정하는 건 좀 그렇지 않아? 조금 있다가 이런 식으로 미뤄줘졌던 그래서 결론에 결국 당론이 없이 들어갔고 그 핑계 삼아 이 이른바 탄핵 이른바 그 가결 오적이 나온 거 아닙니까? 체포동의안 가결 오적 뭐 총 29명에서 39명 정도가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번에도 그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한 39명 정도가 검사 탄핵 자체를 반대하고 있고 더 나아가 이동관 탄핵까지도 싫은 것 같아. 한동훈 탄핵은 말할 것도 없고 이들은 그런 것 같아요. 이동관 탄핵을 하고 나면은 다음 차례는 또 한동훈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동관도 탄핵했는데 한동훈은 왜 안 해? 라는 얘기가 나올 것 같으니 이동관 탄핵도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 검사 탄핵. 사실 검사 탄핵이 시작이 되면요. 한동훈은 더 아마 날뛸 겁니다. 지금 검사들이 왜 탄핵을 당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더니 4명의 검사들이. 다 한동훈, 윤석열 뒤치다꺼리 해주다가 탄핵 당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 그들이 탄핵을 당해버리면 다른 검사들이 앞으로 한동훈, 윤석열 말을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안 듣죠. 그럼 한동훈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어? 죽으나 사나 이들에 대한 탄핵을 막아야겠죠. 그리고 검사 탄핵 다음 단계, 한동훈 탄핵으로 또 금방 갈 겁니다. 이번에 잠시 화살을 좀 피했다고 하더라도 글쎄 지금 같은 상황이면 그리 머지 않은
장래에 한동훈 역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여튼 이 상황에서 탄핵 자체를 반대하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동훈 탄핵 가는 것을 막고 싶어하는 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국힘당에 있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그게 검사들 안에 있다고 하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민주당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이들은 공개 혹은 비공개 또는 너무나도 천연덕스럽게 혹은 아닌 척 하면서 한동훈 탄핵을 반대하는 행위들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 탄핵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 탄핵 대상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 역시도 어떻게 보자면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한 39명쯤 되는 이 수박들이 자신들을 보호해주고 있는, 하여튼 캐비넷, 한동훈 캐비넷인가? 하여튼 뭐 그런 것이 열리기를 막기 위해서인지 어쨌는지, 하여튼 주구장창 한동훈을 싸고 돌려고 하죠. 이재명은 잡아 넣지 못해서 안달이던 그들이 한동훈에 대해서는 어쩜 이렇게 관대한지 모르겠네요. 자, 도대체 어느 놈이야? 누구야? 오늘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동관 탄핵 나오고 뭐 검사 탄핵 나오고 이렇게 나왔는데 한동훈 탄핵은 말도 안 나왔대. 왜 안 나왔대? 이유가 뭐야? 제가 확인해 본 바는 그래요. 한동훈 탄핵에 대해서는 꽤 오래전부터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 상당수 의원들이 한동훈을 탄핵하긴 해야 되겠다라는 데까지 공감대를 형성을 했대요. 그런데 일부에서 계속 정무적 판단 운운하고 있습니다. 지금 탄핵을 하면은 역풍이 분대는 거야. 이동관도 탄핵을 하고 검사들도 탄핵하는데 여기 또 한동훈을 또 집어넣어? 야, 이거 너무 좀 무리 아니니? 정무적으로 봤을 때 조금 미뤄도 되지 않을까? 또 한동훈 또 키워서 팔아먹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런 개소리를 한대. 이씨 진짜 언제까지 미룰 건데? 이씨. 사실 한동훈 탄핵 얘기가 올 초부터, 아니 지난해부터 계속 나오지 않았습니까? 언제부터 나왔다? 예, 이른바 인사정보관리단인가 그거를 만들 때부터 나왔잖아요. 인사정보관리단이라는 게 법을 위반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떡하니 시행령으로 만들잖아요. 또 있습니다. 검찰개혁법, 이것을 무력화시킨 게 뭐다? 시행령이었잖아요. 이때부터 한동훈 탄핵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올 초쯤에 나온 얘기가 바로 윤석열 징계 취소 소송에서 검찰총장 윤석열에 대한 징계를 취소해 달라고 과거의 윤석열이 현재의 윤석열을 상대로 소송을 낸 사건이라고요. 그래서 현재 윤석열의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 한동훈이라고. 근데 이 사건에서 한동훈이 일부러 패소하기 위해서 현재의 윤석열이 과거의 윤석열한테 일부러 져주기 위해서 재판을 개판으로 하고 있다는 거 전해드렸을 겁니다. 여러분들 다 들으셨을 거예요. 그거 역시도 탄핵 대상이 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빼박이라고. 더 말할 것도 없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 외에도 얼마나 많아요. 말만 하면 입이 아프지. 말하면 입이 아프지. 뭐 어디 한두 가지냐고요. 자, 여튼. 그리고 지난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고 난 다음에 사실 한동훈 탄핵이란 말은 저쪽 언론에서 먼저 나왔어. 검사들 안에서부터 야, 한동훈 이제 탄핵당하겠다. 그런 얘기가 먼저 나왔다고. 그런데 왜 한동훈 탄핵을 지금 하면 역풍 분다 그렇게 얘기를 해? 도대체 뭔 사고방식인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정무적 판단 운운한다고요? 자, 정무적 판단 운운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건 뭘 말합니까? 이 사람들은요, 당 지도부와 일정한 관계가 있거나 당 지도부에 가까운 사람이거나 뭐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또는 당 지도부의 책사라는 식으로 거들먹거리고 있는 사람.
뭐 그런 사람인 거죠. 자, 정무적 판단 운운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입을 틀어막을 수 있다면, 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상당히 지도부에 가까이 있거나 지도부의 참모로 있거나 요런 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예요. 그러지 않고는 이런 말 쉽게 하기가 어려워요. 여튼 이러한 이유로 오늘 한동훈 탄핵은 말도 안 나왔다는 거예요. 아니, 탄핵 얘기 제일 먼저 나온 게 누군데? 검사 탄핵보다 먼저 나온 게 한동훈 탄핵 아니었나요? 한동훈 탄핵은 문재인 정부 때부터 한동훈 탄핵해야 된다고 얘기 나오지 않았나요? 예? 이른바 이동재와 한동훈 사이에 검언 유착 의혹이 나왔을 때 그때부터 한동훈 탄핵 얘기를 해야지 하지 않았나요? 그리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 한동훈이 현직을 지키고 있는 이상 수사 자체가 안 된다고. 수사 자체가 안 되니까 한동훈을 탄핵하고 난 다음에 그래야지 수사가 진행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는데 탄핵 얘기가 나온 게 언젠데 또 정무적 판단? 어디서 개소리야. 꼭 보면은 어디 기관 출신으로 있다가 국회의원 하는 놈들이 꼭 그러더라. 자, 당장 그러니까 보도가 어떻게 나옵니까? 한 발 뺀 민주당이 되잖아. 한동훈 대상에서 빠졌대. 발 뺐대. 발 뺐어. 와, 씨. 누가 보면 뭐라 그런 줄 알아요? 한동훈한테 겁먹어서 이런다고 그럴 거 아니야. 어? 도대체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한동훈한테 겁먹은 거야? 어? 아유, 씨. 도대체 이들이 뭐 하는 자들인지, 진짜, 씨. 자,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도대체 왜 안 하는 겁니까? 라고 확인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답이 왔는데 뭐라 그런 줄 알아요? 하기는 할 거래. 탄핵을 해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대요. 탄핵은 하긴 할 거래. 그런데 시기를 조절하는 거라는 거예요. 정무적 판단이 필요해서 시기를 조절하는 거래. 일부에서는 법안 처리와 딜을 하겠다. 뭐 그런 얘기도까지 나오는 모양이에요. 이 뭔 개소리야. 한동훈 탄핵하고 법안 처리하고 바꿔먹기를 하겠다고? 이게 될 것 같아? 이걸 해줄 것 같아? 야, 이거는 이런 딜이 통하려면은 박근혜 시절에 새누리당이나 이명박 시절에 한나라당이었으면 이런 딜이 통했을런지 몰라. 근데 지금 윤석열의 국힘당에서는 이런 딜 안 통해, 이 멍청한 새끼들아. 자, 법안 처리와 딜을 한다. 지금 내일 국회가 열리면은요, 노란봉투법하고 뭐 이런 법안들이 통과가 될 거라고 하죠. 그게 내일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통과될 거고, 이 본회의 통과를 막기 위해서 지금 그 국민의힘 얘네들이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죠. 법안 처리 딜을 한다는 건 뭐냐? 국힘당 애들이 필리버스터를 안 하게끔 하겠다. 그 딜을 위해서 한동훈 탄핵을 뒤로 밀었다. 라는 식으로 지금 한다는 거예요. 네가 국민의힘 김기현이어봐라. 이런 딜 받겠는지. 아이고, 정말 대갈통에 뭐가 들었는지. 자, 여기서 잠시 여러분, 이런 말을 할 사람이면 법안 처리를 딜하는데, 법안 처리를 원활하게 노란봉투법 통과시키기 위해서 한동훈을 딜 소재로 쓰자. 이 말을 누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하면서 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예? 누굴 것 같습니까? 예. 이걸로 이런 딜 우는
하면 할 수 있는 사람은요, 솔직히 말하자면 당 지도부밖에 없어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이런 딜을 하자고 하진 않았을 거고, 그럼 솔직히 뻔한 거 아니에요? 예. 네, 맞아요. 아니 근데 멍청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어떻게 딜이 돼요? 니 같으면 딜 하겠나? 참, 내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순진한 건지 멍청한 건지 아니면 사람을 가지고 사기를 쳐먹겠다는 건지, 이 지금 민주당의 지금 원내대표단들이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야. 지금 보면은 민주당 최고위원들을 보세요. 다들 개인적으로 하나 한 사람 뽑으면은 한 사람 다 따지고 보면은 다 뭐다? 예, 전투력도 높고 능력도 출중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소위 말해서 정무 감각이라고 하죠. 정치적으로 음모 꾸미고 정치적으로 이렇게 모사꾼짓 하는 거, 이런 거는 잘 못할 사람들이죠. 그죠? 이런 사람들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내가 딜을 한번 쳐볼게. 이게 우리한테 더 좋지 않겠어? 야, 노란봉투법 꼭 통과시켜야 되잖아. 노란봉투법을 찬방한다면은, 야, 한동훈 탄핵 조금 미루자. 어이? 이걸 딜 한 대 쓸게. 요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뭐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고민정 의원 같은 경우에 그런가? 그럴 수도 있지. 사실 한동훈 밉긴 하지만 한동훈 죽이는 것보다 노란봉투법처럼 이렇게 해서 이 법을 통과시키면은 고생하는 우리 노동자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겠죠. 나라도 그랬을 것 같아. 예? 이른바 선의를 가지고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그런 말에 혹 넘어간단 말이야. 그런 식으로 했어요. 자, 고민정 우리 되게 욕하지요. 고민정 욕할 필요가 없는 게, 제가 상황을 이런 상황인 걸 알겠더라고. 자, 이렇게 딜할 거야. 딜할 거니까 조금 이번에는 밀어주면 안 될까? 이 말에 제일 잘 넘어가는 사람이 고민정이래. 본인은 정말 선의로 넘어간 거야. 선의를 생각한 거야. 그래서 정말 열받지만 넘어가 준 거래. 근데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안 된 거죠. 그런데 그 방법을 이번 또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방법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이런 설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뻔한 거 아니야? 자, 이쯤 되면은요, 아까 어떤 분이 순진한 거 아니냐, 루띠아님, 순진한 게 아니라 멍청한 거예요. 솔직히 말하자면. 이런 말에 한두 번 속아야지. 그게 3번, 4번, 5번, 6번 되면 그때부터는 뭐다? 이거는 속는 게 아니라 속아주는 거죠. 자, 여기서 잠시 좀 정리를 좀 할 게 있습니다. 제가 오늘 취재를 하면서 확인해 보니까 한동훈 탄핵을 반대하는 탄핵 반대파는 2종 세트가 있습니다. 탄핵 자체를 반대하는, 탄핵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자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다? 탄핵하긴 할 건데 조금 정무적으로 좋은 시기를 한번 우리 찾아볼까? 우리 딜도 좀 하고 말이야. 이게 노련한 거 아닐까? 라고 해서 사실상 탄핵을 은근히 막고 있는, 아닌 척 하면서 실질적으로 막고 있는 놈들, 이렇게 두 종류가 있더라. 탄핵 반대파에는 두 종류 세트가 있더라. 그래서 제가 한동훈 탄핵 반대파 2종 세트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1종 탄핵 자체를 반대하고 대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검사 탄핵도 하면 안 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생을 챙겨야 된다. 이딴 소리를 한다는 거야. 누구? 고천해철, 김종민, 설훈, 박용진, 김영진.
와, 나 이 얘기도 깜짝 놀랐다, 이 아저씨 보고. 오, 뒷머리가 아찔했어, 내가. 이들이래요. 대놓고, 전해철 같은 양반, 이 양반도 대놓고, 지금은 탄핵 얘기할 때가 아니래. 검사 탄핵뿐만 아니라 탄핵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동관 탄핵도 떨떠름해. 안 하려고 해. 근데 지금 고민정 의원이 하도 설치니까 지금 그나마 얘네들이 고민정 의원을 지렛대 삼아가지고 자꾸 지도부를 이렇게 견제하거나 의견을 이렇게 좀 자기들 원하는 방향으로 일을 끌어왔는데, 고민정 의원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동관 탄핵을 지들이 대놓고 반대를 하면은 앞으로 고민정 의원이 진짜 다시는 안 볼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뭐 이동관 탄핵에서 말을 안 하지만 대놓고 탄핵 자체를 반대한다는 거예요. 탄핵 떠들 때가 아니래. 민생을 챙겨야 된대. 에이, 아유씨, 진짜. 대한민국을 약탈하고 있는 놈들이 검사 새끼들인데, 그 약탈자를 놔두고, 약탈자를 놔두고 민생을 챙길 수 있어? 여진족, 만주족, 선비족, 오랑캐들이 우리 조상들을, 양민들을 약탈하고 있는데, 그 양민들 약탈하는 그 오랑캐들부터 먼저 토벌해야지. 민생 챙긴다. 이게 말이 돼요? 말 안 되잖아요. 양민들을 학살하고 우리 백성들을 노략질해 가는 그 오랑캐들부터 토벌을 해야지. 그 토벌을 안 하면서 오랑캐 토벌 안 하고 전쟁할 때가 아니고 지금 민생 챙길 때야. 이런 소리를 할 때가 되냐고 지금. 이 새끼들은 아유 씨. 아유 진짜. 요즘 들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노무현 대통령 옆에 전해철 같은 놈이 있었으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을까,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진짜 씨.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들은요, 본인들이 대놓고 탄핵을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공개를 합니다. 이들은 한동훈 탄핵은 아예 꺼내지도 않았지. 왜? 오늘 한동훈 탄핵이란 말이 아예 논의 테이블에도 안 올라왔으니까 아예 이들은 테이블 아예 못 올리게 만드는 거지. 왜? 검사 탄핵을 떠들 때가 아니다. 탄핵하면 안 된다. 최대한 하려면 최대한 줄여야 한다. 이러니까 당연히 이들은 한동훈 탄핵이라는 논의 자체가 자체를 막은 거지. 이들은 한동훈 탄핵 반대파 제1종입니다. 그리고 제2종. 겉으로 탄핵은 하긴 할 건데, 그런데 정무 판단이 필요하다. 지금 한동훈을 탄핵하면 한동훈이를 키워주는 거야. 좀 더 사고 칠 때까지 우리 좀 놔두면 안 될까? 이동관부터 먼저 하자. 아이씨.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한동훈 탄핵을 뒤로 미루자.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좀 미루자고. 아유, 그냥 씨 진짜. 아유, 내 눈에 띄면 니 죽여버린다 씨. 아유 씨. 이런 자들이 이재명 대표 옆에서 이재명 대표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겁니다. 원래 이재명 대표 같은 사람은 주변에서 참모들이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참모들이 얘기를 참고는 하지만 자신의 판단이 내려지면 쫙 밀고 가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런데 자꾸 옆에서 정무적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참모적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꾸 하니까 본인도 자꾸 주춤주춤해. 그러면서 자꾸 결단을 막고 다리를 붙잡고 늘어지는 새끼들이 있더라고. 정무 하는 애들, 이들, 아, 진짜. 우리가 이재명 대표 측근이라고 하는 뭐 정성호 의원 같은 사람이 가끔씩은 그 수박에 포함되는 뭐 그런 얘기들도 있잖아.
그 이유가 사실 여기 있는 거예요. 아유, 씨. 자, 참. 제가 오늘 화를 안 내고 이렇게 좀 하려고 그랬는데, 결국 또 분노가 치밀어 가지고 또 이렇게 되네요. 참 답답합니다. 홍익표 대표가 이런 말을 방송에 나와서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뭐 연기만 피울 게 아니라 좀 제대로 하세요. 계속 뭐 딜을 하겠다 이딴 짓 하지 마시고, 딜 하자는 뭐 이런 사람들한테 끌려다니지 말고 좀 제대로 하세요. 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야, 홍익표 이 멍청한 새끼야. 누가 민주당 딜에 넘어가는 놈들이 있다대? 검사 새끼들이 니네들이 딜 치면은 거기 넘어갈 것 같아? 니들이 딜 해가지고 그 말에 넘어가는 사람은 고민정이나 김남국이나 이렇게 순진무구한 새끼들밖에 없어. 누가 니들한테 그렇게 넘어간다대 이 등신아. 아우 씨 진짜 씨. 이런 양반들은요, 자신들이 엄청 정무적 감각이 뛰어나고 자신들이 엄청 뭔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정치적인 이런 수싸움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에이 개떡 같은 소리 하지 마라. 니들 수는 김종인 이런 애들한테 맨날 읽혀 이 새끼야. 아유 더러운 놈, 아유 병신 같은 놈들. 아우 진짜. 나 진짜 얼척이 없었어. 예, 딜은 무슨 딜? 아유 진짜. 참 내가 오늘도 제가 이 화를 안 내려고 그랬는데 진짜 화가 이게 납니다. 정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민주당에서 뭐 정무적으로 이렇게 수싸움 잘한다고 하시는 분들 있죠. 정말 수싸움 잘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수싸움 잘하는 것 같아요? 웃기지 말아요. 거기에 넘어가 주는 사람은요, 민주당 안에서 순진한 사람들, 우리 김남국 의원 같은 사람이라든지, 박주민 의원이니, 김용민 의원이니, 정말 선의로, 선의 그 자체로 정치하겠다는 그런 사람들이나 여러분들의 딜 소리에 딜 해주지만, 국힘당 애들은 어린 판푸르치도 없어. 니들이 딜 하면은 코웃음 치더라, 이 등신들아. 또 열받네. 네. 큰 소리 안 칠라 했는데. 자, 이 사람 말고도 많아요. 2명 더 있어. 내가 2명 더 있는데, 이분들은 제가 직접 만나서 확인을 해본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더 지금 딱 공개를 못 하겠어요. 제가 조금 더 추가 확인 절차를 거치고 제가 다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받네요. 그죠? 자, 오밤중의 뉴스 벌써 지금 12시 54분이 됐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2번째 주제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3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밤중에